축술 및 사명살에 걸려가지고 빵 터진 거. 그거를 수원 법원에서 5년이라는 걸 딱 때려준 거. 이재명은 부글부글 하겠죠. 안녕하세요. 준철학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5월 30일이고요. 저는 이제 금요일날 오늘 녹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은 이제 토요일날 나가게 될 것 같고요. 이제 선거날이라 제 화요일에 항상 나가는 그거는 제가 좀 결정을 다시 해서 공지를 해드릴게요. 이제 선거가 이제 4일이 남았어요. 그래서 저는 아직 투표는 안 했어요. 저는 이제 본투표 하려고 아직까지 이제 선거는 안 했는데 어제 또 선거 또 일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전투표 안 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호 아마 검색어 중에서 7인가 6인가 그러더라고요. 이제 이동호 사주하고 그다음에 카리나 또 검색어가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거의 2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연관 검색에서 왜 그럴까 이제 이런 거 하고 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 과연 이제 대선에서 앞으로 남은 이 4일 동안에 일진을 한번 보고 과연 이 김문수 후보가 유리한지 아니면 이재명이가 추세대로 운이 더 좋은지 중도 입장에서 그거까지 이제 좀 해드리고요. 제가 인터넷 보다가 제가 이제 재미있게 본 게 있어서 저도 이제 이준석이 그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터뜨린 걸 가지고 저도 젓가락이 뭐지? 말을 이렇게 옹기가 힘들 정도의 말을 그러니까 뭐 여자 성기에 젓가락을 뭐 쑤시겠다. 깜짝 놀랐어요. 저도 그 선거 방송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냥 저는 젓가락으로 이제 인터넷 검색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 아들 사주가 이제 궁금해갖고 이제 인터넷에 이제 한번 눌러서 봤는데 이거는 정말 아니다. 오늘 이제 사주를 제가 카리나 사주도 제가 뭐 뽑아봤는데 조금 예를 들어서 뒤끝 있는 사주예요. 정화일주들은 제가 이렇게 사주를 한 30몇 년 이렇게 정화일주를 많이 봤지만 어떤 자기한테 해를 가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복수하는 게 이 정화일주예요. 끝까지 그걸 기억을 해놨다가 한번 복수를 하는 거. 그래서 일본 가서 그 좀 비싼 옷, 미국 메이커인데 메이커는 제가 대본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완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. 여자 같았으면 한 벌, 사입을 정도로 인기가 좋은 그 옷이라 그랬는데 2번이라고 하고 또 팔을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이자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야 저게 멋지게 이제 복수를 하는구나. 근데 이제 복수할 만했어요. 예를 들어서 카리나 굉장히 뭐 저 나이 때는 사실은 아이돌 가수는 거의 몰라요. 저게 관심도 없고 우리 앞에 계신 분은 잘 아는 이름을 바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인기 좋은 가수들하고 오늘도 되게 좋게 살아왔더라고요. 이게 정화일주에 이제 나무가 없는데 땔감이 없는데 이 모군으로 한 20년을 살았더라고. 운이 좋았을 때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호 사주에서는 제가 술날 이게 일이 터진 것 같은데 이제 사명살에 걸려 있더라고요. 사명살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좀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제가 읽었던 내용은 먹고 싶다. 뭐 남자들이 흔히 이제 젊은 애들이 여자하고 이제 성관계를 갖고 싶을 때 뭐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. 그건 뭐 일반 뭐 젊은 애들은 다 아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또 근데 이제 이준석이가 그거를 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아마 그냥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한 거 보고 이제 그거에 좀 틀렸던 것 같아요. 원래는 이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자 거기에다 이렇게 쑤시는 게 아니고 남자 요도에다가 젓갈을 이렇게 쑤셔 넣는다. 제가 볼 때 사주를 보니까 남자는 되게 싫어하는 사주더라고요. 보니까 근데 이제 여자는 되게 또 좋아하는 사주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사주를 풀어보면 알 거예요. 조금 심한 내용이 많이 있더라. 툭하면 뭐 여자를 뭐 먹고 싶다. 만지고 싶다, 뭐 히프를 만지고 싶다, 뭐 이런 내용으로 쭉 봤을 때, 이거 뭐지? 사실 그 전에 옛날에 저는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방송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많이 봤는데 저번 선거에서도 이게 한번 드러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선거 전이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뭐 사과 잘 안 하는데 아들 문제로 사과한다. 그리고 뭐 한 1,000만 원 정도 도박 자금을 쓴 것 같다. 저도 그 내용밖에 몰랐어요. 이게 이제 이준석이도 이제 그 정도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. 그걸 보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존엄 있죠. 존엄. 위대한 지도자의 존엄을 그것도 자식에 대한 존엄을 건드렸어? 그러면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막 고소를 하고 사회단체, 여성단체 뭐 이런 데서 이제 막 고소를 지금 한 상태인데 그 다음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그렇게 존엄에 대해서 뭐 허위사실이다, 뭐 혼자 창작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수원 법원에서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 한 10월 달쯤에
500만 원에 대한 500만 원 벌금을 맞았다. 근데 그 공소장에는 이제 도박, 상습 도박해서 2억 3천 얼마인가 해가지고 이제 도박 자금으로 입금이 됐다. 근데 이제 그것도 이재명이가 또 거짓말한 거잖아. 1,000만 원 정도 잃은 걸로 알고 있다. 1,000만 원 정도 한 것 같다.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발뺌하고 넘어갔는데 거짓말한 게 또 잘못된 거고. 저는 일평생 도박을 안 해봤어요. 다 이렇게 도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도박은 사실 패가망신이에요. 도박에서 땄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. 도박은 절대 하면 안 돼요.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아들이 상습 도박자다. 그럼 이 지도자라는 거는 어떤 메시지예요.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. 법치를 잘 지키는 지도자가 있듯이 그럼 법치가 잘 돌아가는 거고.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 아들도 도박을 하는데 나는 하면 어때? 대통령 아들이 여자한테 먹고 싶다 막 이러는데 나도 뭐 댓글 올리면 어때?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게 나쁘다는 얘기지. 인식이. 그 다음에 가하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. 집안이 편안해야 밖에 일을 잘한다. 시국천하 평천하. 가정이 편안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. 이런 말이 생각이 또 나고.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보고 한참 웃었어요. 이재명이는 찍고, 부인 김혜경은 긁고, 아들은 쑤시고, 조카는 찌르고.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형수. 그거는 제가 말 못하겠어요. 거기를 뭐 여자 거기를 뭐 찢는다. 이게 통화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그 육성 목소리하고. 그다음에 이제 김혜경이의 긁고는 뭐냐면 이제 법인카드 긁은 거. 그다음에 이제 아들은 쑤시고는 젓갈로 이제 남자. 그 뭐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또 뭐 여자 아니고 남자. 남자 요도에다 그 젓가락 쑤시면 안 되죠. 얼마나 얼마나 그 혐오스러운 그 글자예요, 정말. 그것도 남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아들이. 그러고 나서 찌르고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. 이재명이한테 이제 그 조카 어디 천호동 어딘가 거기에서 이제 사귀던 여자 데이트 폭력 해가지고 아마 그 여자애는 집에 찾아가서 헤어지자 그러니까 집에 찾아가서 완전 찌르고 그 엄마도 찌르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이제 그 베란다로 도망가다가 완전히 중상을 입고. 그거를 사실 또 이재명이가 변호를 했더라고. 그거 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. 심신유약이라고 변호를 했어요. 그게 어떻게 심신유약이야.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한참 웃었는데 참 대단한 사람들 많다. 그걸 어떻게 그렇게 글로. 그게 또 한참 유행이 되고 있대요. 지금 인터넷상에서. 찍고 긁고 쑤시고 그 다음에 찌르고.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한참 웃으면서도 좀 씁쓸한 거. 이게 과연 이런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꼭 돼야 되나. 한마디로 제가 지금 4일 남아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요. 태풍 전야. 한마디로 이게 태풍의 눈에 이렇게 지금 제가 앉아있는 것 같아. 근데 이건 정말 알아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사람들 나와서 뭐 최고 존엄을 건드려서 존엄의 아들을 건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나와서 하는 얘기는 뭐 지난 거니까. 지난 거에 사과했으니까.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한마디로 저도 어차피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돈 다 투자해서 상가 같은 거는 굉장히 비싸요. 예를 들어서 웨이버파크인가요? 그러니까 거북선 이 얘기가 왜 저거 하냐면 또 이런 얘기 할까봐. 이재명이가 한 얘기 있잖아. 옛날에 대장동 그거 해가지고 한참 막 나는데 아마 선거 한 2, 3일 전 요쯤 때 돼서 이런 얘기 했어요.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. 그걸 또 믿은 사람이 많아. 커피 한 잔 타줬다고.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거북선 웨이브파크는 김문수가 거북선을 했다. 거북선 그 발전했다. 또 이 얘기 할까봐.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. 근데 이제 그 속사정을 제가 조금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그 세대수가 지금 한 4천 세대 되고 상가가 4천 개예요. 그러면 그런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 자체가 말이 안. 집 하나 있는데 상가 하나 있어. 이 모든 이 상가의 입지 조건은 일반적인 사람도 상가를 고를 때는 배우지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예요. 이 상가를 고를 때는. 또 유동인구도 뭐 하루 한 일주일 전부터 가서 상가를 하나 고르더라도 유동인구 얼마 되는지 다 계산을 하고 그것도 사는 것도 아니고 임대 계약을 그렇게 해요. 상인들은 원래. 모든 조건이 다 맞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와서 틀림없이 장사해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. 임대라도. 근데 상가를 살 때는 얼마만큼 신중하게 그 최소한 뭐 20억도 되고 30억도 되고 10억짜리도 있는데 전 재산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갖고
대체로 사요. 그런 거를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 보증금, 대출금 해서 이제 사게 되는데, 그거를 이제 홍보할 때 그 분양 공고문에 웨이브파크 직원이 1만 명이 상주하게 되고, 경기도에서 홍보를 하고 시흥에서 홍보를 해서 완전히 그냥 유원지를 만들어서 떼돈 버는 것처럼 이렇게 한 장본인이 민주당이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 도지사 할 때 그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. 또 이재명이 말이라면 다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계약을 한 거야. 사실 우파보다는 좌파가 더 많을 거예요. 우파는 이재명만 안 믿으니까 일단 신뢰가 없잖아. 내가 이재명을 싫어하는 거는 약속을 안 지켜요.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. 그러니까 못 사놓고 그냥 도망가. 항상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, 항상 어려울 때, 선거에 어려울 때 김포공항 유치한다.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공약집에 김포공항 이전 없어요. 그리고 슬그머니 대법원 증언한다. 몇 명이랑 안 하고 증언한다. 겉으로는 입법 다 해제한다. 이래놓고 공약집에 넣었어요. 넣은 이유가 있어요. 왜 넣겠어요? 이제 쉽게 말해서 지지율이 한 10% 정도 이상 앞으로 나가고 있고, 자기가 어쨌든 대통령이 되면 자기 재판을 무력화하려고 그러면 대법원을 일단 증언을 시켜야 돼요. 대법원장을 증언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. 많은 사람들이 빨리 재판받길 바래요. 그러면 이재명 자기 사건이 없으면 충분히 가능해요. 그것도 여야 합의해서 늘리자. 근데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파기환송이 된 거 아니에요. 형만 남았어 지금. 근데 대법원을 늘려서 그걸 무력화하고 또 헌법재판권까지 간. 이건 아니다 이건. 그건 헌법 위반하는 거잖아요. 제가 어제 그 뉴스 보고 트럼프가 이재명이보다는 아마 1000배 이상 권력을 갖고 있어. 미국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. 그래서 관세 막 매기고 있는데 미국 사법부 딱 이 관세는 불법이다. 모든 거 다 중단시켜라. 참 부럽더라고요. 그런 사법부가. 그런 권력에 맞서서. 근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조금만 그냥 압력을 가하게 되면 탄핵한다고 그러고 뭐 하고 한다니까 재판 미루고, 참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런 면에서 참 미국의 사법부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그건 만약에 그 상인들의 그 정말 피눈물이 나는, 어떤 사람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30억을 투자했대요. 그 상가를. 이자가 막 한 600만 원, 700만 원씩 나오니까 이제 경매를 넘어갔어. 근데 이제 3억의 경매를 넘어간 거야. 끝난 게 아니에요. 그 은행 빚이 또 남아 있는 거예요. 은행 빚을 또 갚아야 돼.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. 우리나라 미래가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 거북선의 이 웨이브파크 그 거북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미리. 쉽게 말해서 정치를 조금 잘못하고 계엄령을 때렸어. 그러면 그 여파는 한 1년 정도 가요.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했더라고. 사악하진 않지만 뭐 무능력한, 사악하고 무능력한 거예요. 또 신뢰가 없고.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 계엄해서 1년 기간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지. 10년, 20년, 3년 나라가 완전히 요절나는 거예요. 산불이 나. 산불 끄면 그것도 한 100년 걸린다 그래. 사람이 살아온 거는 역사예요.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게 뭐야? 그 역사에서 잘못된 거를 현재 판단해서 그 지표를 삼는 게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보면, 어떻게 망쳐왔는지를 보면 현재가 보이는 거야. 미래가 보이잖아요. 이거는 국민학생도 알 수 있는 거예요. 시장하면서 쉽게 하면서 치적이라고 하는 뭐 백현동, 대장동 다 빌리 연루가 돼서 그 비서실에 있거나 가장 친한 사람들, 이화영이, 정진상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? 다 형을 받거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. 그것도 유죄 거의 저거로. 그러고 나서 웨이브파크 어떻게 놓고 갔어요 지금 도지사 하면서. 그게 자기 치적이라고 이만한 또 방석에 거북선 갖고 나오는데, 그것도 본인이 만든 거야. 아무도 몰랐어. 그 시흥 사람만 알았지 일반 국민은 몰랐다는 얘기예요. 사실 김문수 후보가 쉽게 말해서 저도 모르는 치적이 되게 많았더라고요. 뭐 GTX라든지 판교 테크놀로지라든지 삼성전자 유치, 평택에서 유치하고 그런 게 막 나오니까 자기도 뭐 치적을 조사한다고 그 시흥에 가서 그 방석 거북선 그만 자기가 얘기한 게 지금 이렇게 터진 거예요.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요. 25일부터 판이 바뀌고, 이재명이 그때부터 사실 4월 4일부터 25일까지는 경진 신이었어. 그러니까 본인한테 좋은 게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게 없었다. 그러니까 25일 지나고 나서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지금. 아들 문제까지. 그러면 이 거북선 진짜 웨이브파크 꼴이 우리나라도 지금 그 꼴이 나게 생겼어요. 전에 보면 알잖아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할 얘기는 너무 많아. 이재명이를 제가 쭉 계속 방송을 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잘 알아. 그 사람 얘기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. 또 사주도 알고. 정말 하자가 많아. 근데 이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재명이를 좋아하냐?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. 문재인 걸치면서 또 윤 대통령 하면서 긴축을 하면서
너무 힘들었다는 얘기.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계엄령 때리고 나서 경기가 완전 죽고 완전히 정말 너무 힘드니까 아휴 바꿔보자. 그래도 이재명이가 위대한 행정가고 유능하다 하니까 또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잖아. 그래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. 그것도 운도 따랐고. 근데 이제 25일 넘어가고 나서부터 위대한 행정가? 이거 뭐야?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. 저는 그 얘기를 지금 이때 한 게 아니고 1년 전,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거예요.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. 그 무능함이 이제 다 드러나. 한마디로 딱 하나 볼 거 있었어. 그렇게 하자가 많고 집안이나 모르는 게 하자가 많은데 딱 하나 자파 사람들이 생각. 아 이재명이 되면 좀 경기가 좀 나아지겠지. 근데 지금 커피값 원가 120원? 뭐지? 처음엔 그랬어. 뭐지? 그 다음 거북선 빵 터지니까 이거 뭐야? 이거 다 개썰이네. 그것도 본인이 나와서 한 거예요.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 그러잖아.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고 자기가 다 한 얘기야 지금. 운이 나빠지면 갑자기 이렇게 빵 터지게 돼. 그럼 팬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. 근데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. 25일에서 지금 8일밖에 한마디로 25일부터 운기가 바뀌는데 그게 제가 애매한 거예요. 사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이재명이하고 그 5일 정도의 그 운을 지금 맞춰볼 텐데 사주가 똑같이 토가 필요해요. 오행이 똑같이 필요해. 그러니까 운이 너무 비슷하게 간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. 근데 이제 날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재명이는 한 4월 달부터 한 45일 정도가 운이 좋았고 사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8일밖에 운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한덕수나 대안으로는 한동훈. 왜 그러냐면 30일부터 이 3일 동안 수하고 목이 들어와요. 그거 하나 본 거거든 사실. 그러면 당연히 뭐 지금 제가 방송에서 한동훈이나 한덕수가 된다. 근데 이 두 사람은 용신이 비슷해. 똑같아. 그러니까 우열을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. 똑같은 운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지. 똑같이 대운이고 똑같이 일년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날짜를 봐야 되는데 날짜도 둘 분 다 나빠. 화토가 들어와야지 되는데 30일이 넘어가게 되면 수목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. 숨어있는 기운까지. 그래서 제가 우열을 되게 점치기가 힘들다. 그렇지만 이따가 다시 한번 오늘은 이제 이재명의 아들 사주에서도 제가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을까. 이재명 아들도 대운이 되게 좋아. 그러면 이재명이 얘기가 있죠. 그렇지만 이재명의 아들이 운이 되게 나빠. 사실 두 사람 거 다 빼왔어요. 사실 제가 시간이 되면 이동호, 이윤호 두 사람 걸 다 빼왔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사주가 말이 많아요. 뭐 생년월일이 63년이었다, 64년이었다가 뭐 자기 생년월일도 모른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참 헷갈리는 거예요. 뭐 혹시 아들 사주에서 원래 이 사주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엄마 아빠 중에서 아빠 사주를 닮은 사람이 있고 엄마 사주를 닮은 사람이 있어요. 여기에서 제가 해답을 한번 찾아볼까 해서 오늘 아들 사주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. 뭐 애들 사주니까 이때 92년생은 거의 다 양력으로 써요. 제가 이제 조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조금 음력생일로 올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고 또 생년월일을 또 잘못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. 이제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다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걸로 사주를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. 이 사주는 이제 92년 1월 16일 뭐 제가 시는 잘 몰라요. 얼핏 이 사주를 보면 이 사주는 이제 얼핏 보면 계절적으로 이렇게 잘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. 이 신금의 일주들을 틀리게 보는 이유가 이 축월에 태어났단 말이야. 이 축월이라는 건 1월 달에 계절적으로 우리가 역학 공부를 하면서 제일 기본은 사실 조후예요. 예를 들어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불이 강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고 또 이제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따뜻한 쉽게 말해서 불이 필요하다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겨울에 태어난 사람 화가 필요하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 물이 필요하고 이제 그 계절적으로 뭐 봄에 태어난 사람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땅이 필요한 거고 이게 이제 조우로 보는 건데 이 사주에서는 조우로 볼 때는 한겨울에 태어났으니까 만물이 다 얼어 있어. 근데 이 만약에 여기가 경금이라 그러면 경금일주라 그러면 당연히 화를 용신으로 써야 돼요. 그러면 지금 대운이에요. 근데 아니란 얘기지. 왜 아니냐면 이 신금이라는 건 신금이 3개나 있어. 이 신금은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 경금이라는 거는 큰 암석 속에 큰 맥이에요. 이렇게. 그러면 용광로가 있어서 이걸 녹여야지 좋은 사주가 되는 거야. 그래야 반지나 목걸이를 만들 수 있어. 근데 이 신금은 만들어진 반지예요. 한마디로. 그래서 이 신금일주는 참 독특한 제가 사주를 보면 그러니까 누가 날 건드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주예요. 딱 오자마자 신금일주한테 딱 앉아서 이러고 앉아있어. 신금일주들한테 나쁜 말 할까봐.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방어심이 굉장히 강해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덕심이 없어요. 이 신금일주들은. 특히 이 신강사주에서.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욱했는데 근데 건들지만 안 하면 참
사실 평소엔 잘해요. 근데 누가 자기 약점이나 안 좋은 걸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막 나가. 그리고 이 신금일주에 목기가 약하면 또 영도 또 잘 들어와요. 죽은 영혼도 잘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꽁꽁 얼어 있는데 이 축토 땅하고 미토 땅이 같이 있어. 이 양띠라는 건 뭐냐면 한여름의 땅이에요. 그러니까 뜨거운 땅과 얼어 있는 땅이 같이 있는 거야. 근데 이 이쁜 반지 세 개가 얼어 있는 땅, 뜨거운 땅에 묻혀 있다. 그럼 계절적으로 봤을 때 이 미토는 조로 봤을 땐 이 축토를 이길 수가 없어요. 이건 한 퍼센트로 한 13%밖에 안 되니까. 그럼 얼어 있는 땅 속에 쉽게 말해서 이 금이 묻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럼 묻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? 비가 와야겠죠. 비가 와서 이 땅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줘야 반지가 이렇게 드러나서 번쩍번쩍 빛이 난다 이렇게. 그래야 값어치가 높아지겠죠. 아니면 경금이 들어와서 이 반지인데 만약에 경금이 와서 딱 때리면 이 경금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친구나 같은 남자들이에요. 때리게 되면 이 금이 찌그러질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남자들을 약간 싫어한다, 혐오한다, 다 경쟁자로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경쟁자로 생각해서 남자 요도에다가 젓가락을 쑤셔. 난 그거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, 사주를 보면서도. 근데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예쁜 반지가 이렇게 3개 있는데 얼어있는 땅에 묻혀 있어요. 이렇게.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경금처럼 햇볕이 들어오면 좋으냐 나쁘냐.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이 병화는 되게 좋아. 병화하고 신금이 만나면 병신합세해서 한마디로 자연이치에서 햇볕을 내주면 물이 생긴단 말이야. 얼어있는 물이 이 땅을 녹여주니까 물이 생기면서 반지가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 병화는 되게 좋은데, 이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이 병화하고 정화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, 병화는 한마디로 햇볕에서 이렇게 내려쬐는 불이고, 이 정화라는 건 용접불이에요. 이 신금일주가 싫어하는 거는 이 정화, 용접으로 이렇게 쏴버리는 거야. 얼어있는 땅 속에 있는 금을 갖다가 용접불로 이렇게 쏴버려. 그러면 이 금이 어때요? 찌그러지거나 녹아버리겠죠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묘목, 나무가 한 그루 있다. 이 나무는 나쁘지 않아. 왜냐면 이 나무는 예를 들어서 뿌리를 내리면 땅이 좀 갈라져. 그러면 금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육친관계만 붙이면 돼요. 이 금이 본인이고 이 금이 형제가 아니고 친구란 말이에요. 같이 묻혀 있으니까 형제간들도 도움이 안 되겠죠. 또 남자들도 싫어하겠지. 거기에 플러스 망치가 있으면, 금이 있으면 이걸 찌그러뜨리는 걸 제일 싫어해. 그러니까 누군가 날 건드리는 걸 되게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. 그 다음에 이 얼어있는 땅이 본인한테는 예를 들어서 엄마예요. 문서고 공부다 이 말이에요. 그럼 이 사주는 엄마를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엄마가 본인을 땅속에 묻혀놓은, 얼어있는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.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. 이 병화는 좋은데 정화가 들어올 때 되게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일 필요한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아버지예요. 재물이고 부인이고 여자다. 그럼 이런 사주는 사실 처복은 있어요. 여자도 되게 좋아하고. 왜냐면 나무가 있어야 이 땅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이 금이 이렇게 돌출되거든. 특히 아버지가 신경을 많이 쓰는 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모르겠어요. 그래서 도박 자금을 뭐 2억 3천까지 대줬는지 몰라도, 그거는 이제 어쨌든 국정조사를 하든지 뭐 선거 끝난 다음에 하면 뭐 하겠어요 그걸. 일단 대통령 되면 끝난 거예요. 대통령 되면 무슨 조사야.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됐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많으니까 국정조사하고 편하게 할 수 있어. 근데 이재명이 되게 되면 사실 193명이나 되는 사람 좌파 쪽에 국정조사 하겠어요? 또 이 사법부도 쉽게 말해 30명 40명 늘려갖고 자기 쉽게 말해서 저거 다 앉혀놓으면 대법원 가면 다 무죄인데 해나만 할 거고. 참 답답하네요.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또 쉽게 말해서 어쨌든 비가 와야 돼요. 이 비가 이렇게 와야 이 땅이 이제 씻겨 내려가서 나무가 자랄 수 있다. 그러니까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표현, 진로, 사업체. 근데 물이 들어와야지 되게 좋은 사주예요. 근데 어렸을 때 왜 고대를 갔나 했더니, 어렸을 때는 경작 12살 때까지는 물이 들어왔었어요. 그러다가 10세, 14, 15, 16, 17살 때까지는 이 땅이 들어왔어. 되게 나빴어요. 그러니까 중학교, 고등학교 때는 별로 그렇게 공부에 대해서 잘하지를 못했다. 근데 22, 21 이때 이제 해중에 있는 제일 좋은 비가 쏟아졌어요. 그러니까 이 땅이 흩어지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고대 간 거예요. 근데 23부터 뭐가 들어왔냐면 무술, 제일 나쁜 게 들어왔어. 이 땅이 예를 들어서 산이 들어온 거예요. 이렇게 산 속에 묻혀버리는데 이 술토, 그러니까 33 전에, 그러니까 32, 31, 30살 이때, 그러니까 한 2년 전이겠죠. 2년 전, 한 5년 전부터 이게 들어와서 2년 전에 끝난 거야. 이게 뭐냐면 술토가 들어와 있는 거야. 술토. 이 술토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. 축,
죽술미 삼형살에 걸렸다. 이 삼형살에 걸려서 제가 조국도 깜빵 간다 그랬어요. 제가 한 5년 전에. 지금 가 있죠. 이 삼형살에 걸리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완전 또라이 되는 거야. 갇히는 거예요. 완전. 이재명이 아들이니까 깜빵 안 간 거예요. 사실 이재명 아들 아니었으면 깜빵 갈 운이었어요. 부모 잘 만난 거예요. 아버지 잘 만난 거예요. 왜냐면 이 삼형살에 걸리게 되면 이 안에 살들이 되게 많아. 수옥살도 있고 천살도 있고 평생을 진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운이었어요. 되게 안 좋은 운을 요 시기에 겪었다. 그래서 지 아버지도 떨어졌잖아. 그러면 지금 현재 운은 뭐 어떻게 될까? 제가 날짜를 한번 따져봤어요. 이게 터진 날이 무술날이더라고. 무술날. 어제가 기해, 그저께가 무술, 그 다음에 무술날 터졌더라고요. 술토 때 그저께 축술미 삼형살에 걸려가지고 빵 터진 거. 이게 터질래니까 사실 이준석이 같은 경우는 확신을 못 갖고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 가지고 뭐 젓가락으로 요도를 쑤셨다 그 얘기를 했는데, 그게 이제 파장이 커지면서 그거를 수원법원에서 5년이라는 걸 딱 때려준 거야. 법원에서 상관한 거예요. 너 법원 우습게 보지 마. 빵 때려. 결정타를 하나 매긴 거지. 이재명은 부글부글 하겠죠. 이재명이 항상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진짜 잘 빠져나가. 항상 빠져나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알아요? 아직 뭐 대법원에 판결이 안 났다. 증거가 있냐? 지금 뭐 재판을 받더라도 증거가 없. 이 사람은 결정이 딱 나야 잣소리 못해요. 아니 예를 들어서 조명인이가 그 쉽게 말해서 사진까지 다 찍어 있는 증거가 있고, 난 이해가 안 돼. 이준석이나 왜 그걸 사진 약탄 사진이 있고, 그 다음에 관용차 차에다 쓴 거 있고, 증거가 왜 없어? 넘치는. 거기에 또 지금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계속 지금 비서실 PC 그 포렌식 해가지고 맨날 발표하는 사람 있어요. 뭐 유지비 비서실에 그 현금 찾아다가 쓴 거, 그런 게 계속 나오는데도 난 증거 툭하면 이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해서 현 정부 나를 이렇게 한다. 그 가끔 이제 요새 유세 때도 야구공 주면서도 이거 기부 행위로 또 한 5년 때 아는 사람들은, 물론 그거를 믿는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을 거예요. 그렇지만 지나온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믿을 사람이 없어요. 야구공 준다 기부 그거 아니에요. 법인카드로 다 사먹은 거야. 자기 돈 한 푼도 안 쓰고 국민 세금으로. 그러고 나서 지난 걸 얘기를 해보세요. 대장동, 백현동, 그 다음에 웨이브파크. 국민들이 돈 번 사람 하나도 없어. 한마디로 웨이브파크 같은 경우에도요, 시공자나 시행자들이 그 분양해갖고 싹 빠져나간 다 해먹은 거예요. 8천억을. 이제부터는 이제 뭐 적자를 보겠죠. 손님이 없으면. 그럼 언제든지 털고 나가는 거예요. 털고 나가게 되면 그 상가, 그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. 그것도 적은 숫자도 아니고 4천 명이. 그게 이제 4천이 되는데,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4천으로 끝날 것 같아요. 한번 독재로 망가지면요, 산불 난 것처럼 그렇게 그걸 복원하려고 하면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. 지금 진짜 태풍의 눈. 정말 이번 선거는 잘해야 돼요. 근데 하나 위안이 되는 거는 지금 대운이 나빠. 33대운에서 이 정화가 들어왔어요.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화가 들어오게 되면 한마디로 용접을 갖다가 쏴가지고 이 금이 다 녹아버려. 그러면 땅도 굉장히 쉽게 말해서 엉망진창이 되면 나무는 쓰러지는 거예요.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아버지예요. 거기에 이제 삼재에 걸렸는데, 이 삼재는 사실 악삼재는 아니에요. 왜냐면 이제 병화, 이 사화, 올해 운에서는 을사년이라고. 을사년에 대운은 나쁘지만 이 사화가 들어와서, 이 사화라는 건 쉽게 말해서 사축합을 하거든요. 사축합은 하지만 이 신축이라는 거는 변하지가 않아요. 얼어있는 땅 속에 반지가 묻혀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병화가 들어와도 금으로 변하진 않는다고. 그러면 햇빛이 들어와서 물이 좀 생기니까 내가 볼 때는 결혼은 할 것 같아요. 이 사화가 들어와서 결혼한다는 건 뭐냐면 일단 자식이 이제 본인한테는 이 병화는 딸일 것 같아요. 아마 지금 임신해서 결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임신해서 이제 결혼식을 조금 서두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, 나무가 들어왔거든요. 올해가 을하고 화. 그러니까 쉽게 결혼은 들어온 건 맞아요. 을목이 들어와서 이거는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이고, 이 화는 자식이기 때문에 부인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임신했을 수도 있고 바로 또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김문수하고 이재명이 해서 이제 5일 동안 누가 운이 좋을까,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걸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.